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이영란입니다. 자, 오늘 저는 회복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하게 될 텐데요. WWF는 세계 자연보전 기금이라는 자연보전 국제 NGO예요. 그래서 61년도에 설립돼서 11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훼손을 막고 그리고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학자들은 슈퍼 이어라고 합니다. 올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아주 커다란 그런 회의들이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UN 총회가 있고 또 생물 다양성 협약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가 중국 쿤밍에서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 이 협약에 대해서 앞으로의 10년, 우리의 10년을 개인이, 국가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IUCN 회의나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달에 아주 중요한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셨는데 벌써 횟수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했듯이 아마 박쥐로 추정이 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원래는 안 만나도 될 우리들을 만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파시킨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먹을 걸 거기다 경작을 한다든지 다른 뭘 세우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토지 이용 변화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식용 또는 약용 아니면 관상용 이런 일로 야생동물을 또 무분별하게 사고팔고 하는 접촉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나 이런 전파가 좀 더 빨라졌고요.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조그만한 지역에만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점점점 지역을 확대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WWF에서 대표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예요. 작년에 13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 지구적인 생명 다양성과 지구 건강을 예측을 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된 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려달라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 모든 생명을 토대로 전례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인간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리빙 플래닛 인덱스, 그래서 지구생명 지수라고 해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을 이 개체군의 변화 추이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전 세계의 전체 생물 개체군의 크기가 68%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 지역별로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는데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이 숫자가 라틴 아메리카죠. 94%. 1970년 이후로 생물 다양성이 9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아프리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이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 지역별로 저 동그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은 어느 곳이나 다 똑같죠. 제일 왼쪽 위에 보이는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원래 잘 있는 숲을 열대우림을 건물을 짓고 경작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방식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훼손이 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1970년 이후로 무려 84%의 생물 다양성, 야생동물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식물의 다양성을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5분의 1이 멸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물은 모든 식물이 기초 근간, 토대일 텐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식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곤충도 마찬가지죠. 곤충은 야생에서 자연에서 그런 생물들을 분해해서 그 자연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아주 근간인 그런 생물인데 지금 곤충도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연을 위협하는 게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나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에너지를 갖기 위해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광산업도 하고 이런 활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올바르지 않게 하거나 파괴적으로 하거나 그랬을 때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생산 방식, 식량 생산 방식이 생물 다양성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표로 몇 개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맨 왼쪽에 위에 보면 디포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숲이 망가지는 거죠. 그 숲이 망가지는 것의 80%는 인간의 농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상의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훼손은 무려 70%가 인간의 식량 생산 방식 때문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자연에 큰 훼손을 주고 있는지를 도표로 나타낸 숫자들이에요.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성화돼 가고 있고 해수면 상승하고 있고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과도한 어업, 또 기후변화, 오염, 연안개발 이런 거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맨 오른쪽에 아래 보면 이제 심해 최강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거에 들어가는 중금속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심해에서 텅스텐 같은 물질들을 채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심해 채광을 하지 않는 선언을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인간의 생태 발자국을 각 활동별로 숫자를 나타낸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지금 현재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의 1.6배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 지구인이 한국인처럼 생활 습관을 가져가면 지구가 3.3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와 자연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인류는 자연의 일부인데 이렇게 인류와 자연을 구분해서 쓰는 것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던 약간 오만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 파괴는 야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삶의 모든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경험을 했죠. 인도에서는 요즘 최근에 4만 명씩 하루에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있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이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그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생물 다양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은 건강도 잃고 또 삶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1950년대, 1940년대 이때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비드-19이 2019년도에 나타났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이제 고작 시작일 거라고 더 큰 바이러스가 더 큰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그래도 가장 내 삶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아마 식량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식물들, 동물들 그런 것만 숫자를 많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먹는 그 식량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물 다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식량 안보에 필수적으로 직접 기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합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 2020년도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이후 10년간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들 이 5가지를 꼽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모두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이었습니다. 환경이 경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보고서인 거죠. 그래서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는 곡선을 어떻게 하면 다시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 과학자들과 함께 모델링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밴딩 더 커브라고 하는 이 도표인데요. 아주 가파른 하얀 곡선을 쭉 타고 내려가다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제일 아래 회색 저 선처럼 그냥 쭉 내리막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초록색 선처럼 보전 노력을 하게 되면 약 2050년 정도 때 아주 미세하게 이 하향으로의 그 곡선을 조금 반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모델링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모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통합적 차원의 대응을 한다면 제일 위에 노란 곡선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저 커브를 다시 회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연 보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 한 기관이,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연의 문제를 알게 된 처음 세대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우리 모두 함께 자연보전, 특히 올해 있을 다양한 그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